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며 모든 도덕과 법의 기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를 옥죄고 감시하는 딱딱한 규칙처럼 느껴지지만 그 근간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처럼 인간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약속이 담겨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해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제대로 행사해 볼까요? 다이어트와 업무 스트레스는 가처분 신청, 밀려있는 집안일은 집행유예, 남의 시선과 평가로부터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의무가 있죠. 바로 미료의 프리스타일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이야기에 푹 빠져들기. 이것만이 오늘 오후 애청자 여러분이 준수해야 할 단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법의 날인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법은 내 마음의 평화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법의 날이라고 쓰고 행복의 날로 읽어보자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제 마음속 유죄. 4월 25일 토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법의 날이라고 하죠. 국민의 준법 정신을 고취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선진 시민이라면 준법 정신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요즘같이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시기엔 더더욱 준법 정신이 중요해졌고요. 여러 분야에서 철두철미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법 위에 있는 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물론 혼자만 행복하는 것보단 함께 행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구경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복 추구권 야무지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4773님, 요즘 버터떡이 유행이라면서요? 저도 어제 사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특히 아메리카노랑 궁합이 좋아요. 미디도 먹어봤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제가 요즘에 식단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버터 들어가는 거는 못 먹습니다. 하지만 버터랑 빵도 맛있는데 버터랑 떡도 탄수화물과 버터의 조합 맛없을 수 없죠. 거기에다가 아메리카노까지 아주 궁합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5498님이 어제 동네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인사를 할까? 나를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망설이고 있을 때 선생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고등학생 때 저를 상세히 기억해 주셨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선생님이 나 기억할까? 그냥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칠까? 이런 순간 선생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기억 다 해주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시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098님의 선생님은 저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1874님이요. 저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저절로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머머. 야, 찐사랑이시네요. 그럴 때면 말은 못 걸고 그냥 아내의 목만 남겨놓고는 합니다. 이게 저의 사랑인데 아내는 알려나 모르겠어요. 알죠. 알겠죠. 부부싸움 한창 중에도 맛있는 거 보면 아내분 생각난다니.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2538님이 하루에 1시간씩 걷기로 다짐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 옷 사이즈가 변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시간을 조금 땀이 나는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해봐서 압니다. 저도 한동안 하루에 1시간씩 쭉 걸어봤거든요. 근데 슬렁슬렁 걸으면은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운동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변하는 것 같진 않았고요. 뭐든지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식단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예. 운동도 그냥 땀 날 정도로 제대로 해야 그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2538님,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걷기로 다짐하신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잘 실천되길 바랄게요. 옷 사이즈도 좀 변하고요. 자, 다음은 3216님이요. 이전에는 가게에서 배달 음식을 주로 먹었는데 얼마 전부터 도시락을 싸서 갖고 다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점이 많네요. 일단 조미료가 적은 음식들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돈도 절약되고요. 크크크. 그래요. 맞아요. 가게 음식은 아무래도 대량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보단 조금 더, 아무리 그 웰빙 헬시 푸드라고 해도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3216님도 건강 요즘 챙기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다음 2655님이 오늘 오전에 꽃시장에 다녀왔어요. 예뻐 보이는 꽃들을 한가득 사서 가져왔는데요. 갑자기 집안이 알록달록해진 기분입니다. 그쵸. 예. 꽃이 참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 기분도 달라지니까. 이 기분으로 주말 잘 보내볼게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버스커의 꽃송이가 하셨는데요. 네, 우리 2655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하겠습니다. 2655님이 신청해 주셨던 버스커가 부른 꽃송이가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 들은 곡은 3846님의 신청곡이었던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였습니다.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 듣고 싶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목적지는 안 정했지만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야, 주말에 딱히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가장 좋아하는 옷 입고 기분 좋게 외출하신 거잖아요. 이거 좋은데요. 네. 근데 이거 제이인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것 같다. 제이인 분들은 목적지 정해놓고 시간까지 딱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되고 이러지 않으실까. 이해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MBTI 얘기였고요. KFN 라디오 미래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42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등원시키면 금세 하원할 시간이 되고요. 그렇죠. 학원을 보내도 집에 돌아와서 30분 정도 지나면 금방 데리러 가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게 이렇게나 사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전에는 몰랐죠. 맞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내 시간이 많이 사라지죠. 1542님.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꼭 어디 짐에 가서 아니면 필라테스나 요가를 받으러 가서 1시간, 2시간 받는 것만 운동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는 느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웬만하면 계단을 오른다던가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오르는 거를 고르셔도 좋고 평상시에 걸으실 때 배에 힘 주시고 코 단련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걸어보셔도 복근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요. 1542님의 생활운동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2123님이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계시는데 뭐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윷놀이? 오목? 야, 남자친구네 집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어떤 놀이를 하면서 보내면 좋을까요? 요즘 부모님들도 집에 이유도 없으실 것 같은데 윷놀이 이거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대화 나누는 게 좀 어색하실 수 있죠. 그러면 오목 아니면은 알까기 어때요? 알까기 정도는 부모님들도 재밌고 부담 없게 즐기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이 또 잘 도와줄 겁니다. 네, 잘 만나고 오시길 바랄게요. 1165님, 언니 오랜만에 냉장고 청소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잊혀진 반찬이 많았다니요.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준 엄마에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맞아요. 냉장고 청소. 저 안에 그래도 냉동고에 다 담아놓고
저도 몰랐어요. 저번에 먹기로 했던 그 소고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모르고 또 새로 산 거 있죠. 그래요. 아, 냉장고 청소 한번 싹 하셔서 너무 시원하실 것 같아요. 자, 4524님, 저는 심심할 땐 중고 어플을 봐요. 딱히 살 것이 없어도 아, 사람들은 이런 것도 파는구나. 가격은 이 정도네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고 중고 물품 구경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요즘 중고 어플 대세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사고 파시던데. 옷도 요즘 MZ들도 막 빈티지 찾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꼭 사진 않더라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0703님이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신청해요. 이런 봄날에 사랑을 안 한다는 건 반칙이죠.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좋아요 하셨고요. 4428님, 저 썸을 탑니다. 저보다 5살 연상인데 너무 귀여우세요. 크크. 요즘 여성분들에게 연하는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죠. 예, 4428님. 미디는 연하남 어때요? 저도 뭐,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국경도 없고요. 아, 우리 4428님의 연애, 꼭 성공하기를 저도 같이 기원하면서 신청곡 현영 누나의 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부터 들을게요. 차도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저 미료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토요일의 막간 코너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고민은 어떤 분의 어떤 고민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837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인데요. 저에게는 6살짜리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착하고 모범적이란 칭찬을 듣는 아이이긴 한데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놀이가 있다고 해도 친구가 다른 걸 하자고 말하면 따라가고요. 역할놀이를 할 때도 다른 아이들이 맡고 싶지 않아 하는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착한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한 채 끌려가기만 한다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는 거절을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미움이나 오해를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대신에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837님은 거절을 잘하는 똑부러진 성격인데 따님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아마도 따님분은 주변 환경에 잘 스며들지만 그 대신에 좀 거절을 어려워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거절 못해도 나중에 바보같이 막 여기저기서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간다는 말이 있지만은 내가 강북을 더 좋아한다면 굳이 강남까지 함께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우리 그 아이에게 거절을 하는 연습을 좀 시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거절도 참 거절 잘하는 거는 우리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잘 거절하는 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너무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보다 좀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로 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장난감을 친구가 갖고 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내가 갖고 놀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해도 그때 너한테 먼저 줄게 이렇게 거절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거절을 딱 대놓고 거절을 한 거 싫어 안 돼라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갖고 놀고 있다라고 잘 어필을 하고 하지만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아니고 너한테 먼저 주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함으로써 온화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놀이를 권했을 때 나는 지금 다른 놀이에 열중하고 있어. 조금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하고 싶으면 다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래? 이런 식으로
권유가 함께 들어가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죠? 딱 싫어, 안 돼,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권유하는 형식으로 돌려 말하는 게 좋은 거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부터 일단 연습을 시켜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유치원에서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더 능숙해질 것 같아요. 점점 커가면서 부드럽게 잘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우리 1837님과 또 아이분 같이 응원해 드리고요. 예, 또 아이에게도 1837님이 파이팅하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장혜진의 노래입니다. 거절. 다음 고민 받아보겠습니다. 3134님의 고민인 사연이에요. 저의 추구미는 여리여리함 청순함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저는 믿음직스럽다, 카리스마 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추구미와 도달미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해서 추구미를 향해 나아갈까요? 아니면 도달미에 만족할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경우죠. 나의 추구미와 나의 도달미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남들이 봤을 때 어울린다고 말하는 스타일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의 추구미는 좀 많이 스트릿한 무드거든요. 스트릿 룩을 좋아하는데 그 스트릿 무드가 제 외모나 아니면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안 맞는 거죠. 제가 전혀 그런 스트릿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룩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좀 열심히 너무 푹 빠져서 입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찾은 해결 방법은 절충안이었습니다. 예. 믹스 앤 매치라고 하죠. 패션 용어로. 지금 저에게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과 저의 추구미를 살짝 섞는 겁니다. 믹스해서 매치시키는 거죠. 우리 3134님 같은 경우에는 믿음직스럽다, 카리스마 있다 이런 칭찬을 들으신 거 보니까 약간 좀 도도한 차도녀 같은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놓치기엔 너무 아쉬운 매력이잖아요. 예, 도도한 차도녀 너무 매력적인 이미지니까 이 매력은 살리면서 추구미를 한 스푼 더해보는 방법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믹스 앤 매치 하시는 거죠. 일단 그 패션이랑 헤어스타일은 3134님의 체형과 골격에 어울리는 걸 찾아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요즘 너튜브에도 이런 나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나 체형이나 골격별로 어울리는 옷 스타일 알려주는 너튜버들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메이크업 스타일까지도 다 알려주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찾아가 보셔서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먼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 자신의 추구미인 여리여리함과 청순미를 살짝 더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여운 귀걸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의나 하의 쪽에 부드러운 색상을 좀 섞어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섞어서 한번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런 반전 매력이 있네? 요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더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추구미 못지않게 나에게 어울리는 것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한번 믹스에 매치해 보시면은 우리 3134님만의 매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민 사연 제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노래 두 곡 듣고 가겠습니다. 406호 프로젝트의 노래 매력 그리고 에이핑크의 끌려 들으실게요. 내 플레이리스트는 맨날 비슷비슷한 음악들로 정체되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해주세요.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자, 이 시간 첫 번째 차트는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만의 차트죠.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입니다. 이번 4월의 인기가요 판도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게 굉장히 변화무쌍했는데요. 어느새 맞이한 4월의 마지막 차트에선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최근에 이 그룹 멤버들 폼이 아주 좋아요.
각종 예능과 쇼폼 컨텐츠를 통해 인기를 모으고 있죠. 걸그룹 있지의 That's a No-No가 이번 주 10위에 자리했고요. 이번 주 차트에 향긋한 봄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등장한 J-팝 걸그룹 큐티 스트릿의 한국어 싱글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가 9위로 차트 데뷔했습니다. 큐티 스트릿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자, 이 노래는 지난주 6위에서 2계단 하락했습니다. 예나의 캐치캐치가 8위. 7위는 이번 주 두 번째 차트 루키입니다. 미니 8집으로 돌아온 5인조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하루에 하루만 더가 프리스타일 애청자 여러분께 첫인사 건넸고요. 2026년 상반기에 또 다른 역주행곡이죠. 도경수의 팝콘이 지난주보다 한 계단 오르면서 6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5위는 데뷔 2년 차의 파릇파릇함으로 분발하고 있는 하츠투하츠의 Rude. 4위는 지난주보다 2계단 내려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Swim. 3위는 아이브의 뱅뱅. 지난주와 같은 자리 지켰고요. 2위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 한 주 만에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악뮤 팬 여러분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새 앨범의 타이틀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 차트 진입 2주 만에 1위를 차지했으니까 말이죠. 축하합니다. 네, 4월 마지막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10 소개해드렸는데요. 핫하디 핫한 아이돌 그룹들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한 악뮤. 정말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새 앨범으로 국내 최고의 뮤지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J-팝 걸그룹인 큐티 스트릿의 차트 진입도 참 신선했습니다. 일본 가수가 한국어 노래를 발표하고 활동한 게 그 옛날 2000년대 스마베 멤버 초난강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눌하지만 귀여운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큐티 스트릿 멤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까지 해보면서 큐티 스트릿의 귀엽기만 하면 안 되나요부터 들어보실게요. 이번에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한 줄기 추억에 한번 빠져볼까요? 올봄도 좋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오래전의 봄날은 더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2년 전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2014년 4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만나보실게요. 10위는 그 당시 가수로 컴백한 후에 발표한 두 번째 정규 앨범이었죠. 임창정의 12집 타이틀곡 흔한 노래가 차지했고요. 역대급 걸크러쉬 21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컴백홈은 9위. 이 팀도 역대급이었습니다. K-팝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유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는 8위. 발표 당시 반전 노래 가사로 주목받았던 남성 가수 브로의 그런 남자는 7위였고요. 쇼미더머니2를 통해 얼굴을 알린 래퍼 매드클라운의 견딜만해가 6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5위는 남녀간의 아슬아슬한 연애 줄다리기를 잘 표현한 노래 소유 정기고 릴보이의 Some. 3위는 벚꽃 연금계의 또 다른 강자죠. 남성 그룹 하이포와 아이유의 콜라보 봄, 사랑, 벚꽃 말고. 그 당시 가요계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던 걸그룹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는 3위였고요. 지금도 이때도 핫했던 남매 듀오 악뮤의 정규 1집 타이틀곡 200%는 2위. 그리고 마지막 1위는요. 박효신의 숭고한 가창력이 감동을 자아냈던 야생화가 차지했습니다. 네, 2014년 4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소개해드렸는데요. 벚꽃 피는 4월이어서 그런지 달달한 노래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Some. 2014년을 통째로 접수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 신조어였던 썸을 노래에 아주 잘 녹여내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이 썸 타고 싶어하는 청춘들이 꽤 많이 늘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시스타의 소유 씨가 대세 솔로 가수로 거듭났었죠. 사실 그때 시스타 멤버들 각자의 인지도가 꽤 높았는데 소유 씨가 부드러운 음색과 도도한 이미지로 단숨에 원탑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썸이라는 노래와 썸을 탔던 게 벌써 12년 전의 일이라니. 참. 한숨 한번 쉬어보면서 노래 들어볼게요. 소요 정기고 피처링 릴보이 Some. 이번에는 봄바람에 이끌려 팝송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방금 2014년의 가요 차트를 만나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당시 우리가 사랑했던 팝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014년 4월 넷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확인해 볼게요. 10위는요. 미국 락밴드 원 리퍼블릭의 세련된 비트가 돋보이는 노래 Counting Stars가 차지했고요. 소울풀한 보이스의 끝판왕 알로 블랙이 선사하는 긍정의 메시지 The Man은 9위. 그 당시 클럽씬 제대로 달궜던 에너지송이죠. DJ 스네이크와 래퍼 릴 존의 콜라보 Turn Down for What이 8위에 자리했고요. 이어서 7위는 뉴질랜드가 낳은 천재소녀 로드의 팀. 웅장한 코러스가 가슴을 울립니다. 영국 밴드 바스틸의 명곡 폼페이가 6위였고요. 이 곡이 어찌나 인기였던지 겨울에 나와서 봄까지 사랑받았습니다. 겨울 왕국 OST죠.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는 5위. 제이슨 데룰로와 투체인스가 펑키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Talk Dirty가 4위에 랭크됐고요. 3위는 빌보드 여제 케이티 페리의 다크한 변신이 돋보였던 Dark Horse. 2위는 이 시대 최고의 감성 보컬 존 레전드의 진한 사랑 발라드 All of Me. 그리고 마지막 1위는요. 전 세계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가 차지했습니다. 네, 2014년 4월 넷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만나봤는데요. 우리 가요계보다 더 다양한 장르가 사랑받았던 시절이었네요. R&B, 힙합, EDM, 락씬을 대표하는 개성 넘치는 가수들이 활약했는데요. 그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평정했던 뮤지션이 있었죠. 바로 퍼렐 윌리엄스였습니다. 해피라는 노래 전에도 이미 프로듀서로 대단한 재능을 펼쳤는데 이 단순한 메시지와 사운드로 전 세계의 해피 열풍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대중음악이라는 게 굳이 복잡하고 카리스마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퍼렐 윌리엄스가 증명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노래는 지금도 꾸준히 애청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재능 있는 두 뮤지션의 꿀 떨어지는 목소리 이어서 들어볼게요. 2014년을 행복과 사랑으로 물들였던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그리고 존 레전드의 All of Me까지 띄워드립니다. 자, 미료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제 마지막 차트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차트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00년대 라틴 댄스 히트곡 탑5입니다. 먼저 5위는 유로 라틴의 정석이었죠. 강렬한 비트와 라틴풍 멜로디의 조합이 멋졌던 베이비복스의 우연. 그 시절에는 발라드뿐만 아니라 댄스도 시도해서 팬들을 놀라게 했던 이기찬의 비바 내 사랑은 4위였고요. 3위는 최근 신곡을 발표해서 너무 반가운 가수 마야의 쿨하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분 라틴팝의 여왕이었습니다. 백지영의 대쉬는 2위. 그리고 1위는요. 영원한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게요. 이기찬의 비바 내 사랑, 마야의 쿨하게. 자, 미료의 프리스타일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소중한 토요일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의 끝곡으로 슈퍼주니어의 데빌 보내드릴게요.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